일단 오늘은 포스테코글루가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에는 그래도 많이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린 것 같아요. 그때 전에는 무언가 사람이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 인터뷰도 짜증 섞인 인터뷰 많고 했는데 이 우승하고 나니까 조금 또 유해진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뭐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인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테코글루 경질해야 될까 말까 이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유로파 결승 이전과 이후에 그 지지율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을 먼저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서로 박수 쳐주면서 헤어지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성적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토트넘 리그 17등이에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프리미어리그 하위 세 팀의 승점 다 합한 게 역대 프리미어리그 중에 최저점이래. 그만큼 이번 시즌은 강등권이 정말 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강등권이 이 정도로 약하지 않았으면 토트넘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강등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면서 30점대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넉넉 잡아 40점은 돼야 17위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등권 피하려면 앞자리가 4는 돼야 되는데 토트넘은 38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8경기에서 38점. 한 게임당 1점씩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38무를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강등권 바로 위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트넘이 클럽 규모로 따졌을 때는 엄청 큰 클럽이잖아요. 근데 토트넘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클럽도 저는 17이면 경질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성적만으로도 경질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로파 우승컵이라는 토트넘에서는 진짜 역대급 업적을 세운 건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는 포스테코글루의 유로파 우승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정말 잘했어. 토트넘이 이 메이저 트로피에 대한 갈증이 엄청 났잖아요. 그리고 그 혀를 뚫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계속하던 팀이 우승하는 거랑 우승을 오랫동안 못한 팀이 그걸 깨는 게 완전히 난이도 측면에서 다른데 그건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거야. 사실 이번 시즌은 이런 상황이 겹쳤잖아요. 강등팀이 조금 일찍 결정된 느낌이 있어서 토트넘이 강등에 대한 걱정 없이 유로파리그라는 토너먼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일찍 마련이 됐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4개 컵 동시에 가능성이 있을 때 있잖아요. 뭐 리그도 하고 리그컵도 하고 유로파도 하고 FA컵도 하고 이 4개를 다 했을 때는 그 팀이 진짜 너덜너덜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다시 유럽 대항전이랑 병행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유로파와 챔피언스 리그는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8게임, 플레이오프까지 갔을 때는 10게임을 해야 16강 가는 시스템인데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때는 로테이션을 조금 그나마 돌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리그 페이지에서 만나는 팀들의 클래스가 챔스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페렌츠바로시 이런 팀 만날 때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리그컵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든지 FA컵을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지 이렇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가 그런 것들을 반강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냐는 거야. 사실 유로파에 올인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리그는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고 유로파 리그에 몰빵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4개 다 살아있을 때 포스테코글루가 그걸 잘 조절하면서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고집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분단위로 잘라서 수비할 땐 하고 공격할 땐 하고 이게 될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다고 되는 일인가? 아니면 능력 부족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가 잘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못해서 템포 조절을 못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자료를 찾아보면서 봤던 건데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1등이에요. 1등. 뭐가 1등이냐?
공이 없을 때 스프린트 비율이 1등이야. 10%가 넘는데요. 이 공이 없는 순간에 달리는 비율이 다른 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스테코글루 축구에서 전술 강도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많이 뛰면 당연히 좋죠. 전제는 뭐냐? 부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걸로서 선수들이 피로가 누적이 안 될 때, 약간 다 로봇이라고 하면 포스테코글루의 축구가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잖아. 그리고 피로는 그 한 경기 뛴다고 해서 빡 누적되는 게 아니라 리그를 계속해서 누적해 오면은 그 누적돼 가는 피로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스테코글루가 긴 호흡으로 갔을 때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본 포스테코글루는 대회 수가 많아지면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가 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약간 집중할 수 있을 때잖아요. 지난 23-24 시즌에 아무리 전술이 신선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대팀이 파악을 하기 마련이고,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 토트넘이 5위를 했던 이유는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대회는 일찌감치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유로파도 마찬가지로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4개 대회가 동시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집중 없이 이 시즌을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꼭 포스테코글루 때문이다라고 확정 지을 순 없지. 왜냐면 부상은 복합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트넘 전술적인 그런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른 팀에 비해서 너무 과한 수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률을 높여주는 건 또 맞잖아요. 제가 옛날에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그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영상 만들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 햄스트링이라는 부분은 체중이 더 나갈수록, 또 방향 전환이 많을수록, 또 속도 변화가 많을수록 햄스트링 부상이 올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그런 축구는 보통 어떤 축구냐면 많이 뛰고 방향 전환 많고 결국에는 이제 전방 압박 강하게 가져가고 그런 축구에서 나오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가 원하는 그 플랜 A는 사실 그런 몸의 부하를 가져오는데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전술적인 특성이 많긴 하죠. 그리고 이번에 유로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만약에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이 유로파에서 본인이 수비를 만들어 놨을 때 수비가 통한다, 이런 거를 좀 힌트를 얻었으면, 만약에 포스테코글루가 계속 토트넘을 맞는다고 봤을 때는 한 2대0으로 앞서잖아.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지금까지 수비 축구 했던 거는 2대0으로 앞서고 나서 한 7, 80분 이때 막 잠그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막 전반 14분에 2대0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좀 쉬어가는 거죠. 그때도 2대0 됐는데 전방 압박 계속하는 게 아니라 2대0 됐을 때 뭐 잠깐 압박하는 거 멈추고 수비적으로 가면서 시간을 좀 태우고 다시 또 이제 숨 고른 다음에 또 압박을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전반 14분에 2대0을 만들었던 경기가 제가 알기론 첼시전일 거예요. 토트넘이 5분에 한 골, 11분에 한 골 넣어서 이제 전반 11분에 2대0이 됐었는데, 이때도 토트넘이 골 넣고 나서도 너무 공격적으로 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또 산초한테 금방 또 따라잡히고 이렇게 된 게, 물론 이제 첼시가 토트넘한테 강하긴 하지만 토트넘 측에서도 손 쓸 방법이 없진 않았다. 그래서 뭐 이런 경기들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본다면, 뭐 이것도 결국엔 한 점 차로 졌잖아요. 한 점 차로 토트넘이 진 경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무승부로 바꿔버리면 지금보단 더 높은 데 있지 않을까? 감독 매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을 먹어야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를 데려갈지 경질할지를 아직 못 정한 것 같아요. 감독 매물은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뭐 안에 있는 거에서 딱 찾는 거죠. 지금부터 딱 적합한 감독을 정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감독은 마음을 먹어야 찾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물론 리스트업은 해놨겠지만.
근데 포스텍 리버풀 상대로 템백했는데도 6대3 4대1로 털린 거 보면 근데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이런 팀은 솔직히 말하면 토트넘이 그거는 나는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고 봐. 왜냐면 그런 팀들은 유럽 최강 팀들이잖아. 만약에 잠궈서 다 이긴다, 자기 결과대로 다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잠궈야지. 근데 잠궈도 못 막는 팀이 당연히 있죠. 그거는 뭐랄까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팀이랑 싸울 때는 그런 것들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세계 최상위권 클럽들 뭐 그런 팀들은 지금 냉정하게 말했을 때 토트넘이 지금 상황에서 맞불을 놓든 뭐 수비 축구를 하든 점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기는 거는 어려운 일은 맞죠. 지금 토트넘이 유로파 우승하긴 했지만 리그 17위 한 상황에서. 그럼 그렇게 조절 잘해서 몇 위까지를 노려야 될까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도 생으로 유로파 갈 수 있는 정도까진 도전해 봐야지. 물론 이번 시즌 챔스 가서 좋지만 6위 이내를 목표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노팅엄은 이번 시즌 이렇게 잘할 줄 알았나? 노팅엄도 지난 시즌 17위였어요. 41년 만에 우승한 감독을 자르면 새로 부임하는 감독도 동기부여가 모호할 것이다. 그러네요. 그런 건 또 있겠네요. 지금 이제 포스테코글루랑 진짜 역대급 업적을 세웠으니까 이제 선수단이랑 분위기가 되게 좋을 거 아니야. 선수들끼리도 되게 끈끈해져 있고, 야, 우리가 토트넘 우승 별로 못했었는데 진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낸 세대야. 뭐 이런 건 있겠지. 감독이랑 같이 고생했던 것도 갑자기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건 있네요. 진짜 심리적인 건 있을 수 있겠네. 근데 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봐요. 포스테코글루 너 17등 했는데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명분은 충분하다고 봐. 토트넘 보드진이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경질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은 아닌 것 같아.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독보적 1왕 팀한테는 좀 잘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 퀄리티가 받쳐준다면, 그리고 그 팀이 다른 우승 후보들보다 더 강력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면 찍어 누르는 스타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토트넘은 냉정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4개 대회 한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3강 체제라고 봐야 되잖아.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이렇게 3강 체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3명이 계속해서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3강 팀보다 냉정하게 토트넘이 스쿼드가 얇은 건 맞잖아. 그래서 약간은 알뜰살뜰하게 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포스테코글루가 선수단 관리를 알뜰살뜰하게 잘할 수 있냐는 거지. 사실 포스테코글루가 이번에는 로테이션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로테이션은 난이도가 쉬운 로테이션이잖아요. 리그는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는 유로파에 안 쓸 선수들 넣으면 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로테이션인데, 이제 챔스 같은 데서 머리가 아파진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챔스에서 엄청 강팀은 아니야. 뭐 파리 뭐 이런 팀은 아니고 한 AS 모나코, 릴 뭐 이 정도? 그런 팀을 토트넘이 만났다고 해. 거기에서 이제 감독이 고민이 되는 거지. 풀주전 박을까? 근데 주말에 또 북런던 더비가 있어.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북런던 더비에 맞춰서 여기다 주전을 덜 쓰겠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니까.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 8경기에서 강팀이랑 만나는 경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기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승점을 더 먹어야 되는 경기는 그렇지 않은 게임이야. 약팀이랑 만났을 때 승점을 확실히 3점을 먹는 게 난이도도 투입되는 자원도 훨씬 더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감독한테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당연히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는 더 약한 팀한테 돌리는 게 맞아. 근데 또 여기서 로테이션 돌렸다가 승점 3점 확실하게 못 먹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챔스 정도의 레벨에서는 로테이션이 진짜 쉽지가 않다니까. 이제 거기서 포스테코글루가 그거를 견뎌낼 수 있냐가 엄청난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리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토요일에 뭐 본머스와의 경기가 있대요. 그리고 주중 챔스에 파리랑 경기를 해. 그러면 본머스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파리 원정 가서 뛰면 체력적인 부담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본머스 정도면 조금만 섞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조금만 섞어서 나갔다가 거기서 져버려. 그럼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이런 팀 상대할 때보다 더 승점 얻기 쉬운 거에서 3점을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감독한테는 엄청난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트레블한 감독들이 대단하다니까요. 이 로테이션 쓰는 것도 그 감독의 실력인데,
토트넘은 리그 최고의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로테이션 난이도가 더 높은 거죠. 서브 선수 퀄리티가 최강팀보다는 낮은 건 맞잖아.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토트넘의 다음 시즌 목표가 뭡니까? 냉정하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실 토트넘이 챔스 우승할 수 있냐? 빵퍼는 아니지만 정말 쉽지 않죠. 리그 우승할 수 있냐? 냉정하게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목표가 결국 챔스를 다시 나가는 거를 목표로 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려면 결국에 챙겨야 되는 대회가 뭐죠? 리그입니다. 리그. 그런데 포스테코글루가 약점을 드러냈던 게 리그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